어느 대학병원 최고 엘리트 의사. 청소부들이 방해될 때가 많지 않아? 그가 가장 무시한 사람은 복도를 청소하는 늙은 할머니였습니다. 어느 날 밤, 첫 단독 응급수술. 출혈이 멈추지 않고 젊은 의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과연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 세빛병원 29층 외과 병동의 통유리 너머로 서울의 풍경이 펼쳐집니다. 한강이 은빛으로 빛나고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릅니다. 박준혁, 29. 서울대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국가고시 장원급제, 이곳. 세빛병원 외과 레지던트 1년차가 된 지 석 달째입니다. 준혁 선생, 오늘 첫 집도 보조 들어가시죠. 외과 과장 교수의 말에 그는 자신있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준비 많이 했습니다. 그의 눈빛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어쩌면 자신감을 넘어선 오만함이었습니다. 복도를 걷는 그의 걸음걸이는 당당했습니다. 새하얀 가운이 바람에 나부끼며 마치 영웅의 망토처럼 보였습니다. 지나가는 간호사들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그는 턱을 약간 들어 올린 채 가볍게 답했습니다. 역시 외과가 내 길이야. 3년 후엔 최연소 전임에 10년 후엔 과장이 되는 거야. 복도 끝에서 청소 카트를 끌고 오는 할머니와 마주쳤습니다. 김영순, 68. 병원 청소부로 일한 지 3년째. 허리는 약간 구부정하고 손엔 세월의 흔적이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낡은 청소복 주머니엔 걸레와 세제가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저기요. 선생님?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복도 끝에 물 쏟은 데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미끄러우실 수 있어요. 준혁은 귀찮다는 듯 시선도 주지 않고 고개만 까딱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장애물을 피하듯 옆으로 비켜갈 뿐이었습니다. 영순 할머니는 그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꼭 그때 그 오만했던 나를 보는 것 같네. 의국, 오전 11시. 준혁은 동기 레지던트들과 커피를 마시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야, 너 오늘 첫 집도 보조지? 떨리지 않아? 전혀. 이미 시뮬레이션으로 수백 번 했는걸. 그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근데 말이야. 청소부들 때문에 좀 짜증나지 않아? 환자 이송할 때마다 카트가 복도에 있어서. 동기가 고개를 가우뚱했습니다. 그래도 청소도 해야 하니까. 아침 일찍 하든가 아니면 밤에 하면 되잖아. 낮에는 의료진 동선 방해하지 말고. 준혁은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특히 그 나이 많은 할머니 동작도 느리고. 저 나이면 은퇴해야 하는 거 아니야? 다른 동기들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누군가 말렸습니다. 그래도 생계가 있으시니까 일하시는 거 아니겠어? 에휴, 몰라. 어쨌든 불편해. 오후 3시 수술실. 준혁의 첫 집도 보조가 시작되었습니다. 맹장 수술이었습니다. 비교적 간단한 케이스였습니다. 교수의 지시에 따라 그는 능숙하게 움직였습니다. 손놀림이 정확했고 판단도 빨랐습니다. 잘하는데 1년 차 맞아? 교수가 칭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혁은 내심 우쭐했습니다. 역시 나는 다르지. 태어날 때부터 의사 체질이야.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저녁 7시, 복도. 수술복을 벗고 나온 준혁은 피곤했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첫 집도 보조를 무사히 마쳤으니까요. 복도를 지나는데 영순 할머니가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환자가 토한 자국이었습니다.
냄새도 심했습니다. 아, 왜 아직도 여기서? 준혁이 짜증스럽게 중얼거리며 코를 막고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엔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젊은 의사. 실력은 좋은데 마음이 없구나. 준혁의 오피스텔, 밤 11시. 깔끔하게 정돈된 원룸. 벽에는 액자들이 줄지어 걸려 있습니다. 의대 수석 졸업사진, 국가고시 합격증, 각종 장학금 수상 내역, 학회 논문상까지. 준혁은 소파에 앉아 와인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10년 후엔 이 병원 최연소 과장, 20년 후엔 원장까지도 가능해.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꿈은 컸고 자신감은 더 컸습니다. 샤워를 하려고 옷을 벗다가 거울을 봤습니다. 가슴 한가운데 세로로 길게 그어진 흉터가 있었습니다. 어릴 적 심장 수술을 받은 흔적이었습니다. 준혁은 무심코 흉터를 쓸어내렸습니다. 9살 때였지. 그때 수술 안 받았으면 나는 여기 없었을 거야. 하지만 그는 누가 자신을 살렸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어렸으니까요. 아무튼 그 의사 선생님 덕분에 내가 의사가 될 수 있었지. 그는 흉터를 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거는 과거야. 지금의 나를 만든 건 내 노력이지. 그는 몰랐습니다. 그 흉터가 곧 모든 것을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세빛병원 지하 1층, 청소부 탈의실. 영순 할머니는 청소복을 벗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온몸이 쑤셨습니다. 허리와 무릎이 특히 아팠습니다. 낡은 사물함을 열었습니다. 안쪽 벽면에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의사. 수술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뒤엔 대한외과학회 우수상 현수막이 보입니다. 그 아래 또 다른 사진. 수술실에서 어린 남자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 아이의 얼굴은 흐릿하지만 행복해 보입니다. 할머니는 두 사진을 번갈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박준혁. 그때 그 아이가 이렇게 자랐구나. 의사가 됐어. 그녀는 사진 속 아이의 얼굴과 오늘 본 준혁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가슴에 흉터. 같은 위치였어. 틀림없어.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살린 아이가 이렇게 오만해져 버렸구나. 내 젊은 시절처럼. 다음 날 아침 6시 30분. 준혁은 다른 레지던트들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성실함과 열정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복도에서 영순 할머니와 마주쳤습니다. 아, 선생님. 아침 일찍 출근하셨네요. 대단하세요. 할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미소가 따뜻했습니다. 준혁은 대답도 없이 고개만 까딱했습니다. 이어폰을 낀 채 그냥 지나쳤습니다. 할머니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모르는구나. 내가 누구 덕분에 살아있는지, 누구 덕분에 의사가 됐는지. 오전 10시 외과 병동. 준혁은 환자들을 회진하며 자신감 넘치는 설명을 했습니다. 수술은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3일만 입원하시면 퇴원 가능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실력이 좋으시다고 소문 들었어요. 환자 가족들은 고마워했습니다. 준혁은 뿌듯했습니다. 역시 의사가 최고야. 사람들이 날 존경하잖아. 복도 구석에서 청소하던 영순 할머니가 이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그녀는 오래된 수첩을 꺼내 펼쳤습니다. 1999년 12월 23일
박준혁 굿의 심실 중격결손 수술 성공. 할머니는 수첩을 덮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곧 알게 되겠지.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준혁은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무시하고 지나친 그 청소부 할머니가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머지않은 미래에 그 할머니가 다시 한번 자신을 구할 거라는 사실을. 운명의 톱니바퀴는 이미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3일 후 점심시간. 준혁은 병원 1층 로비의 편의점에서 샌드위치를 사들고 나왔습니다. 계단을 오르려다 벽면에 걸린 액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빛병원 30년의 역사. 오래된 흑백 사진부터 최근 컬러 사진까지 시대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한 장이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1990년대로 보이는 사진. 30대 초반의 젊은 여의사가 수술복을 입고 아이 환자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배경엔 소아심장 수술 성공 현수막이 보였습니다. 사진 아래 작은 명패 김영순 외과 과장 소아심장 수술 500내 달성 1998. 영순. 준혁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청소부 할머니와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설마 그냥 동명이인이겠지?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사진 속 여의사의 눈빛이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연결 짓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저으며 계단을 올랐습니다. 지하 1층, 청소부 휴게실. 영순 할머니는 동료 청소부 2명과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영순 씨, 요새 허리 많이 안 좋다며?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파스 붙이면 좀 나아요. 에휴, 우리 나이에 무리하면 큰일 나요. 아프면 쉬어야지. 일 안 하면 더 아파요. 몸을 움직여야 해요. 할머니는 담담하게 웃었습니다. 동료가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근데 영순 씨, 왜 이 일 시작하셨어요? 원래 뭐 하셨는데? 그냥 사람들 도우며 살고 싶어서요. 할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선반 위에 놓인 낡은 가방이 보였습니다. 가방 주머니에서 오래된 수첩 한 권이 삐죽 나와 있었습니다. 표지엔 퇴색된 글씨로 수술 기록 1995-1999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오후 3시, 외과 병동. 준혁은 신입답지 않게 적극적이었습니다. 때론 지나칠 정도로. 교수님, 이 환자는 제가 단독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요. 회진 중이던 과장 교수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직 1년 차야. 천천히 배워가면 돼. 이 정도 수술은 의대 때도 시뮬레이션 많이 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교수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감은 좋은데 너무 앞서가지 마. 의학은 책으로만 배우는 게 아니야. 알겠습니다. 준혁은 대답했지만 내심 불만스러웠습니다. 나한테 기회만 주면 보여줄 수 있는데. 복도 저편에서 걸레질하던 영순 할머니가 이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똑같구나. 젊은 날의 나처럼 자신감과 오만함을 구분하지 못하는 모습이. 20년 전 1999년 영수는 당시 세빛병원 최연소 외과 과장이었습니다. 35의 나이의 과장 승진, 소아심장 수술 분야에 떠오르는 별이었습니다. 그녀 역시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아니, 오만했습니다. 이 정도 수술은 제가 단독으로 해도 됩니다. 영순아, 너무 서두르지 마. 심장은 예민해. 선배 교수가 조언했지만 그녀는 듣지 않았습니다. 12월 23일, 9살 박준혁의 심장 수술.
48시간의 대수술 끝에 성공했습니다. 해냈어. 역시 나는 할 수 있어. 그녀는 승리감에 도취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크리스마스 이브, 또 다른 아이가 응급으로 왔습니다. 역시 심장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어제도 성공했으니까요. 너무 자신만만했습니다. 수술 중 예상치 못한 대출혈. 그녀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혈압 떨어집니다. 수혈, 빨리? 손이 떨렸습니다. 판단이 흐려졌습니다. 다행히 선배 교수가 달려와 아이를 살렸습니다. 하지만 뇌 손상으로 장애가 남았습니다. 수술 후 그녀는 탈의실에서 무너졌습니다. 내가 거의 죽일 뻔했어. 내 오만함이. 그날 이후 그녀는 달라졌습니다. 현재 병원 복도. 영순 할머니는 청소 카트를 끌며 걸었습니다. 앞에서 준혁이 동기들과 자신감 넘치게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저 젊은 의사, 꼭 내 과거를 보는 것 같아. 넘어지기 전에 깨달았으면 좋으련만.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99년 12월 23일 마이너스 박준혁 9세 선천성 심실 중격결손 마이너스 수술 성공. 수술 시간 8시간 40분. 특이사항 아이의 미소가 천사 같았다. 꼭 건강하게 자라길. 할머니는 수첩을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아이가 이렇게 자랐구나. 하지만 마음은 아직 자라지 않았네. 그날 밤 10시 준혁의 집. 준혁은 의학 논문을 읽다가 문득 낮에 본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김영순 과장, 그는 노트북을 켜고 검색했습니다. 세빛병원 김영순. 여러 기사가 나왔습니다. 세빛병원 전설의 외과의 김영순 과장. 소아심장 수술명예 500내 달성. 김영순 과장, 돌연 사직. 이유는 떠오르는 별 20년 전 갑자기 사라져. 1999년 12월 사직서 제출. 이후 행방 묘연. 준혁은 기사를 읽으며 놀랐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네. 그런데 왜 갑자기 그만뒀지? 사진을 클릭했습니다. 젊은 날의 김영순 과장 모습이 크게 떴습니다. 이 눈빛.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는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순간 오늘 아침 복도에서 본 청소부 할머니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설마. 그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런 명의가 청소부를 할 리 없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준혁은 일부러 일찍 출근했습니다. 복도에서 영순 할머니를 기다렸습니다. 할머니가 청소 카트를 끌고 나타났습니다. 할머니, 네, 선생님. 준혁은 할머니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혹시 예전에 이 병원에서 할머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호출기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응급, 5층 외과, 환자 상태 급변. 준혁은 황급히 뛰어갔습니다. 영순 할머니는 그 뒷모습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곧 알게 되겠지. 내가 누구 덕분에 여기 서 있는지, 그리고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녀는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 펼쳤습니다. 준혁의 이름 위에 손가락을 얹었습니다. 내가 살린 아이, 다시 한번 지켜줘야 할 것 같구나. 오후 2시 의국. 준혁은 선배 레지던트에게 물었습니다. 선배, 20년 전에 이 병원에 김영순이란 외과 과장 있었죠? 응. 아, 그 전설. 소아심장 수술 최고였는데. 갑자기 그만뒀잖아.
왜 그만뒀는데요? 정확히는 몰라. 의료사고 때문이란 얘기도 있고, 번아웃이란 얘기도 있고, 지금은 어디 계실까요? 글쎄, 소식이 끊겼대. 아무도 몰라. 준혁은 복잡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만약 그 할머니가 정말 그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거대한 진실이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머지않아 자신도 똑같은 위기를 맞닥뜨리게 될 거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때 바로 그 할머니가 나타날 거라는 사실을. 일주일 후 금요일 밤 10시 30분. 준혁은 주말 당직을 서고 있었습니다. 병원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대부분의 의료진이 퇴근하고 당직팀만 남았습니다. 그는 의국에서 차트를 정리하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조용하네. 이대로 아침까지 가면 좋을 텐데. 바로 그때 응급실에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외과 당직, 응급실로 즉시 내려오세요. 준혁은 서둘러 계단을 뛰어 내려갔습니다. 응급실, 밤 10시 50분. 자동문이 열리자 아수라장이 펼쳐졌습니다. 20대 남성이 들것에 실려 있었습니다. 옷은 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옆에서 여자친구로 보이는 여성이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교통사고 환자, 오토바이와 트럭 충돌, 복부 손상 심각, 혈압 90에 50. 응급실 레지던트가 다급하게 설명했습니다. 준혁은 환자를 살폈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아파. 살려주세요. 괜찮습니다. 제가 치료하겠습니다. 준혁은 침착하게 대답했지만 내심 긴장했습니다. CT 촬영 빨리. 15분 후 CT 결과가 나왔습니다. 준혁은 모니터를 보며 얼굴이 굳었습니다. 비장 완전 파열 간 다발성 열상, 복강 내 대출혈. 이건 생각보다 심각한데. 교수님께 연락했어요? 네, 주말이라 지방에 계신데요. 최소한 시간은 걸릴 것 같아요. 간호사가 답했습니다. 준혁은 환자를 다시 봤습니다.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더 창백해졌습니다. 1시간. 그때까지 못 버틸 것 같아요. 그럼 어떡하죠? 순간 준혁의 머릿속으로 자신감이 스쳤습니다. 내가 할 수 있어. 시뮬레이션으로 수십 번 했잖아. 수술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선생님이요? 혼자서요? 간호사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준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신음소리가 결정을 재촉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수술실 준비하세요. 수술실 자정. 준혁은 수술복을 입고 들어갔습니다. 간호사 2명과 마취과 전공의 1명이 함께였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칼을 들었습니다.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할 수 있어. 나는 준비됐어. 복부를 절개했습니다. 복강 안은 피로 가득했습니다. 흡입. 피를 빼내자 손상 부위가 보였습니다. 비장 완전 파열. 적출해야겠어요. 네, 선생님. 처음 30분은 순조로웠습니다. 비장을 제거하고 출혈 부위를 찾아 지혈했습니다. 잘 되고 있어. 역시 나는 할 수 있어.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선생님, 간 뒤쪽에서 출혈이 계속돼요. 간호사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준혁은 시야를 확보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해부학적 구조가 교과서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거지로 압박. 출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혈압 떨어집니다. 80에 50. 수혈 준비. O형 음성 2팩. 준혁의 이마에서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이건 배운 거랑 다른데 어떻게 해야 하지? 선생님, 혈압 70에 40. 계속 떨어져요. 빨리 결정하세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습니다. 안 돼. 이 사람 죽으면 어떡하지? 나 때문에. 손이 완전히 굳어갔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선생님, 마취과 전공의가 외쳤습니다. 심정지 올 것 같아요. 모니터의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은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바로 그 순간 수술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청소복을 입은 영순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여긴 수술실인데. 간호사가 놀라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침착했습니다. 단 3초 만에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환자를 보고 모니터를 보고 준혁의 떨리는 손을 봤습니다. 비켜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했습니다. 20년 전 수술실을 지배하던 과장의 카리스마였습니다. 할머니가 무슨... 여긴 무균구역이에요. 지금 시간 없어요. 비키라고요. 이번엔 명령조였습니다. 준혁은 본능적으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영순 할머니는 소독도 하지 않은 채 환자의 복부를 들여다봤습니다. 관문맥 손상. 출혈점은 여기. 그녀는 준혁의 손을 잡아 정확한 위치로 이끌었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압박해요. 각도는 30도. 힘은 중간 정도로. 손가락은 이렇게. 준혁이 시키는 대로 하자 신기하게도 출혈이 줄어들었습니다. 봉합은 팔에. 공프롤린으로. 연속 봉합 말고 단속 봉합. 한 바늘 한 바늘 정확하게. 할머니의 지시는 명확했습니다. 간호사들도 놀란 표정으로 따랐습니다. 더 깊이. 간 실질까지 포함해서. 그래야 다시 안 터져요. 한 땀 한 땀 봉합이 진행되었습니다. 좋아요. 다음은 오간격. 일정하게. 20분이 지나자 출혈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혈압 올라갑니다. 100에 60. 맥박 안정. 수술실에 안도의 한숨이 퍼졌습니다. 영순 할머니는 한 걸음 물러서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머지는 선생님이 하세요. 이제 괜찮을 거예요. 새벽 1시 30분. 수술이 끝났습니다. 환자는 안정적으로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준혁은 탈의실에서 혼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아직도 떨렸습니다.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나 거의 사람을 죽일 뻔했어. 내 오만함 때문에. 문이 열리고 영순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아직 청소복 차림이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할머니는? 누구세요? 어떻게 그렇게? 알아요. 물어보고 싶은 거. 영수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나는 20년 전 이 병원 외과 과장이었어요. 김영순. 준혁은 숨이 멎었습니다. 그 유명한 김영순 과장님? 유명하진 않아요. 그냥 실패한 의사였죠. 할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당신처럼 잘났다고 생각했어요. 자신감도 넘쳤고 뭐든 할 수 있다고 믿었죠. 그러다 한 아이를 잃을 뻔했어요. 내 오만함 때문에, 내 과신 때문에. 준혁은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봤습니다. 그날 이후 수술칼을 놓았어요. 더 이상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왜? 청소부를 속죄예요. 그리고 지켜보기 위해서요. 젊은 의사들이 내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할머니는 일어서며 준혁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오늘 고비는 넘겼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의사는 실력만으론 부족해요. 겸손과 책임감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를 살리는 게 목적이지. 자신을 증명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녀는 밖으로 나가려다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준혁 선생, 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의 가슴에 있는 흉터, 그거 누가 수술했는지 아세요? 순간 준혁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네,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고 문을 열어 나갔습니다. 준혁은 혼자 남아 자신의 가슴을 만졌습니다. 설마, 설마. 손이 떨렸습니다. 이번엔 다른 이유로. 다음 날 토요일 오후 2시. 준혁은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어젯밤 할머니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당신의 가슴에 있는 흉터, 그거 누가 수술했는지 아세요? 그는 침대에 누워 자신의 가슴을 만졌습니다. 세로로 길게 그어진 흉터. 9살 때 받은 심장 수술의 흔적. 설마, 설마 할머니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병원 지하 아카이브실로 향했습니다. 아카이브실. 20년 전 외과 기록 좀 볼 수 있을까요? 관리 직원이 먼지 쌓인 파일 박스를 꺼내줬습니다. 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뒤졌습니다. 김영순 마이너스 외과 과장 재직 기록 1994-1999. 소아심장 수술 500례 달성. 수술 성공률 98.2%. 세빛병원 최연소 과장 승진. 마지막 페이지에 다다랐습니다. 1999년 12월 23일 마이너스 응급 소아심장 수술. 환자명 박준혁 9세. 집도의 김영순 외과 과장. 결과 성공. 준혁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그때 그 할머니한테 수술 받은 거였어? 20년 전 1999년 12월 23일 9살 준혁은 축구를 하다 쓰러졌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선천성 심장 기형입니다.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어머니는 울었고 아버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가기 직전 한 여의사가 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혁아, 걱정하지 마. 선생님이 꼭 살려줄게. 약속할게. 따뜻한 목소리. 준혁은 지금도 기억했습니다. 새벽 5시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술 성공했습니다. 아드님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 겁니다. 부모님은 그 여의사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선생님,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현재 지하 청소부 휴게실. 준혁이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왜 그래요? 제가 그때 그 아이였습니다. 1999년 12월 23일 9살에 심장수술 받은 박준혁. 할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할머니가 절 살리신 거였어요. 알고 있었어요. 처음 봤을 때부터요. 준혁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할머니한테 어떻게 했는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제가 살아있는 건데, 의사가 될 수 있었는데, 일어나요. 할머니가 준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어떻게 살 거냐는 거예요. 영수는 준혁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내가 당신을 살린 건 의사가 되라고 산 게 아니에요. 좋은 사람이 되라고 살린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어땠어요? 오만하고 사람을 무시했어요. 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당신은 깨달았잖아요.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네, 죄송합니다.
사과받으려는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진짜 의사가 되는 거. 할머니, 다시 돌아오세요. 병원으로 청소부가 아니라 의사로요. 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이미 끝난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어젯밤 할머니가 보여주신 건 20년이 지나도 살아있는 실력이었어요. 하지만 가르쳐 주세요. 저한테, 다른 젊은 의사들한테 할머니가 저를 살려주신 것처럼 이번엔 제가 할머니를 다시 세워드릴게요. 영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내가 도움이 될까요? 됩니다. 아니,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날 밤, 준혁은 부모님께 전화했습니다. 엄마, 20년 전에 날 수술해주신 선생님 기억나요? 당연하지. 김영순 선생님. 절대 못 잊어. 그분을 찾았어요. 우리 병원에 계세요. 수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엄마도 꼭 인사드리고 싶구나. 준혁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곧 뵐 수 있을 거예요. 엄마, 선생님으로. 2주 후 월요일 오전. 준혁은 원장실에 섰습니다. 김영순 선생님을 자문교수로 모시고 싶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청소부 김영순 말인가? 전 외과 과장 김영순 선생님입니다. 준혁은 자료를 펼쳤습니다. 20년 전 이 병원 최고의 외과의였습니다. 소아심장 수술 500례, 성공률 98.2%. 그는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이 흉터. 김영순 선생님이 20년 전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자문교수로 젊은 의사들을 가르치고 어려운 케이스에 조언하는 역할입니다.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본인 의사를 확인해 보게. 지하 탈의실. 할머니, 병원으로 돌아오세요. 안 돼요. 난 끝난 사람이에요. 자문교수예요. 젊은 의사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지만 20년이나 환자를 보는 눈, 위기를 판단하는 지혜는 절대 배울 수 없어요. 그건 오직 경험에서만 나와요. 그리고 엄마가 할머니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20년 동안 찾아뵙고 싶어 하셨대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3주 후. 영수는 하얀 가운을 입었습니다. 20년 만이었습니다. 명찰 김영순 마이너스 외과 자문교수. 문이 열리고 준혁과 부모님이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어머니가 눈물을 터뜨리며 무릎 꿇었습니다. 20년 전. 우리 아들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순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어나세요. 제발. 네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컨퍼런스룸. 레지던트 20여 명이 모였습니다. 오늘부터 김영순 교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순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배우고 싶습니다. 영수는 CT 영상을 띄웠습니다. 5세 여자아이. 다발성 심실중격결소. 20년의 공백이 무색하게, 설명은 명료했습니다. 2주 후 수술실. 준혁의 첫 단독 집도. 영수는 관찰실에서 지켜봤습니다. 선생님, 떨려요. 천천히. 제가 여기 있어요.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흉골 절개 시작합니다. 좋아요. 완벽해요. 계속하세요. 30분 후 난관. 심실중격결손 위치가 깊네요. 영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20년 전 당신 수술할 때도 같은 상황이었어요. 각도를 15도 더 꺾고 왼손으로 심장을 살짝 들어 올려요. 보입니다. 좋아요. 당신을 살렸던 그 방법으로 4시간 후. 클램프 풀겠습니다. 심장이 다시 뛰었습니다. 성공입니다. 환호가 터졌습니다. 준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도.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한 거예요. 20년 전에도, 오늘도 선생님이 절 살렸어요. 3개월 후. 영수는 병원의 핵심 교육자가 되었습니다. 젊은 의사들은 그녀를 살아있는 전설이라 불렀습니다. 병원 옥상. 석양을 보며 둘이 섰습니다. 20년 전에 당신을 살린 게 내 인생 최고의 수술이었어요. 왜요? 그 아이가 자라서 나에게 다시 의미를 찾게 해줬으니까요. 선생님, 생명도, 의사의 길도, 모든 걸 선생님께 받았어요. 이제 그 은혜를 환자들에게, 후배들에게 돌려줘요. 병원 로비. 새 사진이 걸렸습니다. 김영순 자문교수 임용 마이너스 20년 만에 귀환. 박준혁 레지던트 첫 단독집도 성공. 두 사람이 함께 웃는 사진. 지나가는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저 할머니가 저 젊은 선생님 살렸대요. 20년 전에. 그리고 그 젊은 선생님이 할머니를 다시 병원으로 모셨다던데.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네요. 1년 후. 제1회 김영순 의료봉사상 시상식. 첫 수상자는 준혁. 진짜 받아야 할 분은 저를 살려주신 김영순 선생님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기억하겠습니다. 제가 누구 덕분에 여기 서 있는지. 그는 가슴의 흉터를 가리켰습니다. 그날 밤 옥상. 선생님, 20년 전 수술하실 때 뭘 생각하셨어요?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서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길. 이루셨네요. 그래? 네. 저 때문에 행복해진 사람들 많아요. 둘은 함께 별을 올려다봤습니다. 20년 전 수술대 위에 아이가 의사가 되어 옆에 섰습니다. 생명이 생명을 구하고 그 생명이 다시 생명을 구하는 기적. 그 기적은 계속될 것입니다.